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 3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시장에 슈퍼 비둘기를 띄웠습니다. 과연 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스페셜 리포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아프면 이 배가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배 아픈 거 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냉장고에서 상한 우유를 먹어서 배가 아프다면 설사를 해내거나 토해서 뽑아내면 좀 괜찮아질 수가 있고요. 사촌이 땅에 사서 배가 아프면 그냥 쿨하게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처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으니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고 그 그림자를 만든 몸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몸통을 빨리 체크하지 않으면 시장을 제대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팩트 하나를 설명드리고 가죠.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생각이 무척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단 오는 5월부터 기존에 500억 달러씩 축소하던 연준 자산 축소 규모를 350억 달러로 축소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10월 달이 되면 고만하고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연준 자산은 3조 7천억 달러가 되겠죠. 원래 2조 8천억 달러 정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무려 9천억 달러 정도가 유동성이 더 시장에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07년도에 8,900억 달러였으니까 대략 한 4배 정도의 현금이 더 생기는 건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GDP가 15조 달러 정도, 지금 한 21조 달러 정도, 2배가 안 늘었는데 돈은 4배가 늘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굉장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MBS, 그러니까 모기지 팩트 시큐리티스라고 그러는데요. 모기지 채권입니다. 모기지 채권이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재구매를 뭘로 하겠느냐? 바로 T-B, 트레저리 펀드,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성 채권을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과거에도 있었죠. 장단기 채권을 바꿈으로 해서 부도 리스크를 줄였던 과거의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MBS를 뭐로 바꾸겠다? TB로 바꾸겠다. 근데 규모가 월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제전에 벤 버냉키에 의해서 시행됐던 제3차 양적 완화 규모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면 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4차 양적 완화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소프트한 양적 완화가 재개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연준에서는 아무리 트럼프가 뭐라고 욕지거리를 하고 막 윽박질러도 꿈쩍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트럼프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한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제롬 파월을 뒷골목에 끌고 가서 트럼프가 쥐어박기라도 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연준에서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꾼 적이 최근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그럼 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50베이스 포인트 이상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간에 소프트한 양적 완화를 재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건 뭔가 연준에서는 위험을 봤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못 느끼고 있는 뭔가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 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제 무역 시스템 자체를 상당히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사실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발행한 거 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 가지고 남의 물건을 그냥 사와서 쓰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고요. 그런데 나프타를 탈퇴하고 US 메카로 쓱 자기 멋대로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EU하고도 지금 자동차 분쟁 중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세탁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왔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면서 세상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1월, 2월에 중국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중국의 그 회사채 부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 이익도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만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미국도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 CNBC에서 이런 보도를 냈어요. 뉴욕 연방은행하고 프린스턴대, 콜롬비아대 이렇게 세 군데가 합작을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콜롬비아 대학의 와인스타인 교수를 비롯해서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미국의 주도하에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미국의 소비자들은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증적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월별 한 달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14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재화 중에서 제일 수익성이 좋은 게 달러입니다. 이 100달러짜리 이 그림 그려놓고 그거 무슨 화가도 아니고 얼마를 받는 겁니까? 그 원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달러짜리 그 원가가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먹는 게 가장 많이 남는 건데 기축통화가 잘 뭔지 모르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죠. 왜 우리하고 이렇게 평평하지 못한 운동장에서 싸워야 돼 우리가. 그러면서 소위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해. 우리나라 거 더 써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축통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버렸죠. 이 바람에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불확실성에 쌓이게 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세한 곳에 다 쓰이게 되는데 기업들이 모두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 들어서 무려 38%나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싸움이 오래가지 않아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한테도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 속에 있었는데 요번 주 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북경으로 가기로 했었고요. 그다음 이미 지금 끝났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국의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조금 이제 그 분위기에 의해서 등락을 했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중국 북경에 가기 전에 아주 심오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존의 틀을 역행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기본 협상들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미국의 대두를 얼만큼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주가가 개파락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빵 터져버립니다. 시진핑이 프랑스를 갑니다. 프랑스에 가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몇 마디 하더니만 에어버스를 300대를 덜컥 계약을 해버립니다. 이 에어버스를 300대를 계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과 관련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도 과연 300대씩이나 되는 에어버스를 구매를 했을까요? 작년 1월 달에 말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국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이 민족들은요,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손님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강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뭔가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에어버스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거절되었었어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직접 건너가서 그것도 300대나 덜컥 사고 또 뿐만 아니라 400억 달러의 경협을 약속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떤 느낌이 그려지십니까? 상당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거의 절벽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기존의 틀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절벽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 여기서 만약에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제 소위 1등 포인트, 그러니까 이 쇠가 구부러는 지다가 어느 정도 힘을 주게 되면 딱 꺾어지잖아요. 1등 포인트에 딱 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갑작스럽게 뭐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올려가다가 생각을 확 바꿔서 조금 소프트한 양적 완화를 재개하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입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이 영국의 총리가 자기의 총리직을 겁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자신의 총리직을 걸면서 요거 통과시켜주면 내 총리직 그만할게. 좀 이제 그만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차 브렉시트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딜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증시는요. 뿐만 아니라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부분을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레리 커들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상당한 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무대에서 미국 증시도 또 유럽 증시도 다 같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생각했던 브렉시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뭐다라는 것이 바로 입증되는 부분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뉴스가 딱 릴리스되는 순간 바로 3개월물과 10년물 간의 10베이스 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그 역전됐던 상태가 다시 확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지금 가장 위력적인 뉴스, 가장 그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뉴스가 무엇이다라는 것이 아주 단정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말이죠. 이 무역전쟁이 몽땅 다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연준에서는 소프트한 그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분명한 팩트는 시진핑이 화가 나서 일단 에어버스 300대를 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뉴어가 워싱턴으로 가야 될 것이 남아있고 또 몇 가지 문구가 남아있다는 것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고점에서 벌어졌던 갭도 메워지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음 주에 뉴어의 워싱턴 방문까지는 확인한 다음에 적극적인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알려드립니다.